응? 자, 김기대학이라고 했어요. 제목부터 논란. 이건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토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길래 아까 제가 제 나름 방법을 제시했어요. 자, 우리는 폴리테이아 첫 글자 대문자 책 이름이야. 이 책 제목에 이게 폴리테이아 이걸 이걸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제목이 문학부에 따라서 한 가지 번역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번역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사람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선 폴리테이아란 말은 기본적으로 폴리스라는 명사로부터 왔어요. 이 폴리스는 고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폴리스. 보통 폴리스를 많은 경우에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네? 도시국가. 들어봤을 거예요. 서양 고대사 그러면 도시국가라는 말 써요. 이게 폴리스의 번역이에요. 예를 들면 아테네, 스파르타. 적어도 아테네나 스파르타라는 지명은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그 아테네나 스파르타가 뭐라고? 폴리스였어. 폴리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러는 건데 고대의 이 폴리스란 말이 현대에도 전 세계 우리나라 빼고 동양 빼고 서양에 무슨 폴리스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와. 무슨 폴 요건 전부 폴리스라는 히랍으로부터 온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는 한때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국가 파산 이랬단 말이야. 이런 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는 1년에 사용료 내야 돼. 왜? 너 어디서 왔어? 니네 지명이 어디서? 폴리스에서 왔어. 고대 그리스 말고는 폴리스가 없어. 동양에도 없어. 아주 고대 그리스 세계의 독특한 단위야. 도시국가라는 게. 그러면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미국 미니애폴리스, 인디아나폴리스, 많아 폴리스. 거기는 1년에 뭐 정말 그 치민이 유리한 거를 지금 경제적으로 못 된다. 1년에 사용료 환불 내야지. 네. 그 다음에 변형된 폴 지금 막 뉴스가 난리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냐 마냐. 그렇게 연하네. 오랫동안 러시아가 노린 곳은 지금 들어가는 거기 말고 크림은 이미 몇 년 전에 벌써 점령했잖아요. 거기 크림 바로 옆에 세바스토폴이 있어요. 세바스토폴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무지하게 많아요. 세바스토폴은 이른바 크림을 놓고 러시아와 나머지 여러 유럽 국가 전쟁, 크림 전쟁, 이 한복판이 세바스토폴이에요. 19세기 크림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도 이 세바스토폴을 차지하려고 무진하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한 4년 5년 동안 육군, 해군, 공군을 통해서 포위를 했어. 근데 그걸 세바스토폴이 이겨냈어. 그런 도시. 근데 뭐라고? 세바스토폴이야, 폴. 이게 폴로 끝나는 도시도 그리스가 경제 상황 안 좋을 때 사용돼야 돼. 풀도 굉장히 많아. 풀. 여러분들이 들어본 가장 유명한 풀이 콘스탄티노플인데 원래 뭐였을까? 콘스탄티노폴리스. 히라보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폴리스. 요게 콘스탄티노플이 됐던 거예요. 네? 다른 말로는 비잔틴. 오늘날에는 이스탄불. 그 유서 깊은 동양과 서양에 걸쳐있는 도시라고 하는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폴이 원래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어요. 폴리스. 자, 책 제목 폴리테이아는 바로 폴리스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폴리스가 도시국가라고 그랬어요. 도시국가. 근데 왜 폴리테이아 그랬을까? 요 폴리스의 체제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으로, 여성형 명사형으로 폴리테이아 그러면 폴리스의 체제. 특히 무슨 체제? 정치 체제. 정치 체제를 줄이면 정체야. 다를 정자를 쓰면 너의 정체, 그럴 때는 아이덴티티죠. 근데 요 정체는 정치 체제라는 뜻입니다. 폴리스의 정치 체제. 그러니까
폴리티아를 뭐라고 번역할까 할 때, 폴리티아는 폴리스로부터 왔고, 그 뜻은 폴리스의 체제. 체제는 대부분이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폴리스의 정체라는 단어다. 여기서 이제 박정희 교수는 자기를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썼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제5번 첫 문장이 이런 거야. 이런 폴리스와 폴리테이아 이렇게 시작해. 폴리스 그리고 엔드 키라고 하면 카이 원. 만약에 폴리스는 대부분이 국가 아니면 나라라고 번역해. 근데 폴리스와 폴리테이아를 엔드로 엮었네. 제5번 첫무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6번 7번에 여러 문장에서 폴리스 앤드 폴리테이아가 여러 번 나와. 그러면 만약에 이런 나라와 나라, 이런 국가와 국가 의미가 안 다른다. 우리들한테 그토록 일반적인 국가라는 번역으로는 충분치 않구나. 그 점을 박정희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건 너무 번거롭다. 국가, 가운데점, 정책.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피하려면 그래도 내가 제시하는 폴리테이아 이게 제일 낫다. 폴리스의 체제라는 뜻으로. 자, 그럼 이 책은 강의에서 나오다시피 플라톤의 철학 방식이 그런 건데 이 한 권의 책으로 형이상, 인식론, 윤리학, 교육철학, 종교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이런 걸 다 다루고 있어요. 그게 플라톤의 철학 방식. 플라톤하고 쌍벽을 이루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전승받은 플라톤 전집은 국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대화표는 여러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대화라는 형태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테면 책 제목이 형이상, 자연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러니까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윤리학만, 형이상은 형이상만. 플라톤과 완전히 다르네. 네. 그러한 플라톤 대화편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 플라톤 대화편은 훗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발견하는 하나의 책이 한 가지 분야만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를 대화라는 형식으로 다 건드린다. 그래서 이 폴리테이아에서는 별별 정체를 다 검토합니다. 이 별별 정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지중해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정치체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 정치체제의 장단점을 다 논의를 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여기다 썼어. 어떤 정책? 맨 처음에 아리스토크라티아라는 히라브로 표현되는 정체가 있어요. 아리스토크라티아. 이 아리스토크라티아라는 말로부터 영어 단어 아리스토크라시가 왔어. 히라브로는 아리스토크라티아인데 크라티아. 이 크라티아는 지배라는 뜻이에요. 앞에 누가 지배해? 아리스토이. 요게 문제예요. 요거는 히라버로 이제 이 폴리테이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형용사인데 기본적으로 아가토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아가토스. 플라톤 대화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용사입니다. 굿이야. 우리가 형용사에는 비교 변화라는 게 있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래서 아리스토스는 아가토스의 최상급이에요. 아리스토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이는 복수일격.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크라티아를 영어권에서는 룰, 지배, 누가 of the best. 가장 뛰어난 자, 가장 훌륭한 자가 지배하는 체제. 요걸 살리기 위해서 박정희 교수는 우리말로 최상급을 드러내는 단어, 최선자 정체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이것도 박정희 교수만 그랬어.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쓰느냐? 요 단어로부터 생긴 영어 단어. 현대 아리스토크라시는 누구라도 귀족정이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달라졌어. 뭐라고? 플라톤이 귀족정을 옹호한다고? 그건 정말 소설 같은 소리. 이렇게 소설 같은 소리를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플라톤은 어머니 아버지, 모계 부계, 아테네 둘째가 되면 서로할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엘리트주의. 그리고는 잘 이해하지 못한 국가의 여러 대목을 건드리면서 그래서 플라톤은 귀족적을 옹호하고 엘리트주의에 빠졌다. 정말 소설 같은 소리. 이런 소리들은 플라톤의 국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소리가 돼요. 근데 그런 소리들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느냐, 드문드문 필요해가지고 드문드문 읽었느냐의 결정적인 차이. 그래서 이건 너무도 많은 오해를 받는데 이거로부터 비롯된 현대 영어 단어가 귀족정이지 플라톤이 절대로 귀족정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해해요. 이건 나중에 국가와 제칠사원의 굉장히 중요한 철인치자론하고도 이어지는데 가장 훌륭한 자, 아가토스의 최상급인 The Best, 그 폴리시에서 가장 훌륭한 자에 의한 지배 선거철이에요.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플라톤을 인용한다고. 응? 뭐 투표를 잘못하면 가장 투표를 잘못하거나 투표를 안 하면 플라톤이 말했듯이 가장 훌륭한 자가 가장 훌륭하지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어쩌고 이런 식으로 플라톤이 한 것처럼 이게 표현하는 거. 이게 지금 이런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개념과. 플라톤이 무엇은 지배를 요청하냐 할 때 아리스토크라티아라는 개념은 현대 영어의 에리스토크레시에 어원이 되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 플라톤은 결코 귀족정을 옹호한 철학자가 아니다. 그는 가장 훌륭한 자에 의한 지배. 이게 이제 나중에 철인치자론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그 당시 지중해의 수많은 폴리스의 여러 정치 체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그걸 다 뭐라고 하냐면 최선자 정체로부터 타락한 형태랍니다. 이런 점에서 타락하면 명예지배 정체, 이렇게 타락하면 아두 정체, 이렇게 타락하면 민주정체. 민주정체. 보세요. 데모크라티아. 영어로 이게 데모크라티아. 이건 우리말로 번역은 똑같아. 고대도 데모크라티아, 민주정체. 현대 영어도 민주정체,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보듯이 데모스에 의한 크라티아. 이 데모스가 민중에 의한 지배. 그런데 플라톤에 있어서 데모크라티아는 뭐야? 최선자 정체가 타락한 정체야. 이것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은 사람은 봐라. 플라톤이 모계적 부계적으로 엄청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귀족정을 옹호하고, 귀족정도 아닌데 귀족정을 옹호하고 심지어 민주정을 비판했다. 요거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한테 국가라는 대학편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를 잘 이해하면 이런 오해는 안 돼. 그런데 겉만 보고는 여기 민주정치가 비판의 대상이네. 우리는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서 그토록 피 흘리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데모크라시를 비판하지? 이건 플라톤의 폴리테이라는 대학편의 의도와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소리. 근데 그런 소리가 많아. 흔하게 보는 것은 거의 다 잘못된 플라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널리 퍼져 있어요. 네. 그래서 명예 지배정체, 티메에가 명예란 뜻이에요. 티모크라티아 혹은 티마르키아. 이 아르키아도 지배야. 네. 티모크라티아 혹은 티마르키아. 이게 명예 지배정체고, 과도정체, 올리가르키아는 현대에는 유독 러시아의 올리가르키를 많이 써요. 소수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체제. 과두. 그리고 과두는 한자 말인데 적을 과예요. 두는 머리인데 사람이고, 소수의 사람이 지배하는 거. 올리고스, 피라고, 형용사. 아르키아, 지배. 그래서 과두 정체. 민주정체,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참주정체는 역사상 고대 그리스만 있는 독특한 정체. 그런데 어원적으로는 요 튀라니스라는 말로부터 현대 영어로는 폭군, 티라니, 폭군에 의한 억압적인 정체. 이게 티라니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어요. 근데
서양 고대 그리스에만 있는 독특한 정책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한자말을 써서 참주 정책. 참주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말고는 안 나와요. 그 참주 정책이라는 말을 써. 참주 한자말인데 얼마나 이게 고약하고 무서운가. 공룡 이름 중에 티라노사우루스. 그게 이 티라니스 같은 공룡. 사우루스는 동합입니다. 동합이니까 무슨 사우루스, 무슨 브라키오사우루스인데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의 발톱. 그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공룡으로 굉장히 사납고 고대에 그리스의 티라니스, 참주 같은 공룡. 얼마나 무서우면. 그래서 이런 순서로 최순자 정치가 이런 순서로 타락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이 국가라는 폴리티안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어떤 점 때문에 최순자 정치가 명예 지배 정치가 되고 과도 정치가 되고 민주 정치가 되고 참주 정치가 되는가.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더 타락한 순서가 요 순서예요.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야. 요 순서대로. 나중에 치워야 되는데. 뭘로 줄까? 네, 즐겨 주시고요. 그래도 안 돼. 선수건데요. 요 순서대로. 자, 왜 이 얘기를 했냐? 많은 경우에 이 플라토닉 국가만 해도 충분치 않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빈도수 한 60% 공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읽지 않은 사람, 워낙 고전이니까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이론도 나오고 정치철학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탄과에서 정외과 교수가 교육학과 교수가 플라톤의 공화국에 의하면 라는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비웃어 주시면 됩니다. 야, 구강서 교수가 세상 별별 잘못된 번역이 많은데 공화국 요거는 너무도 심각한. 그런데 오늘 오자마자 이 수많은 책 중에서 제 눈에 띈 게 로마 공화정이야. 여러 정체를 다루고 있죠. 근데 이때 공화정은 존재하지 않았어.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가야 로마 공화정이 등장하는 거야. 아니 플라톤이 정체는 죄다 분석하고 있는데 존재하지 않았던 공화정은 까마득히 있지. 이 존재도 아닌데 근데 하필이면 수많은 정체를 다루는 이 책 제목을 하필이면 공화국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그러고 싶어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돼. 레스푸블리카 히라버가 라틴어로 이러면 라틴어로부터 근대 민족국가 수립이 되면서 영국 사람은 영어, 독일 사람은 독일어, 프랑스 사람은 불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건데 라틴어로는 레스푸블리카. 요거는 폴리테이아에 대한 번역으로서는 괜찮아. 레스푸블리카 공적인 것.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있고 공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 공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나라예요. 국가예요. 그러므로 폴리테이아, 폴리스의 정치체제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 할 때 적어도 레스푸블리카는 그리 잘못됐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번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레스푸블리카를 영어로 리퍼블릭. 영어 리퍼블릭 공화국.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그냥 관행적으로 리퍼블릭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영어권에서 리퍼블릭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공화국이라는 의미로 리퍼블릭이 아니라 레스푸블리카라는 뜻으로. 그래서 봐줄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우리말로는 안 돼. 공화국 이거는 아니다. 플라톤은 이 책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수많은 정체를 분석하지만 공화정이라는 정체는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근데 하필이면 플라톤의 이 대표적인 대학편의 제목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망발도 보통 망발이 아니다. 이런 폴리타의 번역의 어려움을 박준 교수는 이런 좀 번잡스러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썩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독일어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게슈타트. 네. 국가. 그래서 최소한 우리 표현 국가는 그래도 뭐 괜찮아. 네? 공화국만 아니면 돼. 공화국은 안 돼. 공화국은 안 되고 국가 이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다. 더 좋은 건 폴리테이아.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예? 그래서 아까 목록 중에서 사람 이름,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방의 이름이 아닌 대화편들은 이런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토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말로는 그냥 폴테이아에 받는 대로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자리 화면의 수가 많고 1년 원래 계획으로는 오늘은 강의를 하고 당장 3월 16일 다음 수업이 3월 16일에 몇 주 쉬어. 게다가 3월 16일 바로 앞주가 3월 9일이 대망의 대통령 선거 날이에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별별 괴상망측하고 희한한 전개를 하고 있는데 3월 9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 준비한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자료 화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면서 내가 제 마음을 잘 다스렸어. 어떻게도 이걸 끝까지 오늘 못한다. 밤새지 않는 한. 그러므로 그냥 2시간이 되면 끝낸다. 못한 거는 세미나 때 하면 돼. 내가 거기에 안 달렸다, 안 한다. 딱 2시간 되면 그냥 끝낸다.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초반 몇 개 화면만 가지고 벌써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초조해 하지도 않는다. 어차피 못할 건데 제목부터가 논란이다. 적어도 어디 가서든지 플라톤의 공화국에 의하면 이렇게만 안 해도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다.